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현재 저는 아주 관심이 많은 현대 캐스퍼, 대한민국 경차들의 전쟁의 포문을 연 캐스퍼 리뷰를 시작을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면서 리뷰라는 건 딱 하나죠.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같은 데를 넘을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함인데, 어제 하체 요리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서 알 텐데, 얘가 쓰고 있는 댐퍼가, 앞 댐퍼는 사실 아직 정확히 어디 건지 찾지 못했는데, 뒤에 거는 거의 벤츠 E클래스랑 사이즈를 비슷하게 하는 아주 길고, 2차급에서는 꽤 좋은 댐퍼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삭스사의 꽤 괜찮은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승차감, 툭툭 거리거나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고급지고 괜찮습니다. 살짝 눈이 부실라 그러네. 노사장이 한정판으로 만든 노보스 노사장, 노보스 인더스트리 보잉 선글라스를 또 껴줘야 되는, 광고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운전에 집중하고 리뷰에 집중하려면 눈이 부시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캐스퍼에 대해서 어제 박 팀장하고 제가 하체오리기에서 이 차가 주행 느낌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 중에 똑같은 경차 아니냐, 레이의 플랫폼 아니냐 그러는데, 똑같진 않은 거죠. 왜냐면 아반떼나 소나타가 3세대 그 확장형 서브프레임을 가졌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3세대 확장형 서브프레임을 아래쪽에, 프런트 쪽에 적용했기 때문에 앞쪽에 어떤 엔진을 떠받들거나 미션을 떠받들고 있는 서브프레임, 그 다음에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서브프레임, 보조 프레임이 강하게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는 거기서 얻어지는 피할 수 없는 단점, 딱딱함, 잔진동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성 파동에 의한 피로 누적 등이 있을 거고, 뒤쪽은 사실 이 토션빔을 2급에서 개선을 해봤자,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데, 뒤쪽에 있는 토션빔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차체는 일단 말랑말랑한 것 같진 않고, 차체도 좀 단단하게 잘 세팅된 것 같고, 뒤쪽은 댐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이 주행했을 때 어떤 흡음재라든가 이런 건 아예 없죠. 다 플라스틱에다가 휠하우스 쪽 안에도 흡음재는 없기 때문에 소음 같은 거는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잔진동도 많이 들어오지만, 주행 느낌에서는 확실히 모닝이나 레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탱탱하고 뭔가 좀 고급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경차답지 않은 탱탱하면서 짜임새 있게 잘 된 것 같은 게 있고,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부분은 어제 여러분들이 하체오리기에서 봤듯이 생산 공정이 굉장히 깔끔하죠. 그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차는 어쩔 수 없다, 공정 과정이라든가 생산 설비가 깔끔하게 나올 수 없다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현대기아 자동차가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음이, 이번 이 광주 공장에서 나온 이 차의 하체를 보면서 너무나 말끔하게 생산된, 그리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마감도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현대가 만들었지만 소나타나 아반떼 그랜저에서도 사실 이렇게 느껴지기, 찾아내기 힘들 만큼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광주 공장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동안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저의 어떤 느낌적인 저의 감정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직무유기 아닐까. 그동안 너무 설렁설렁하게 노조도 잘못이고 사측도 잘못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이 차는 진짜 생산 하나만큼은 끼깔나게 깔끔하게 잘 생산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비싸죠. 가격은 현대 사측에서 정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현대 사측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굉장히 호구로 보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존나게 남겨먹고 있구나 이런 차를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리뷰하는 이 차가 1730만원짜리 차란 말이에요. 모던 1590만원짜리에 이 내비팩 옵션이 들어가서 이 가격인 건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많이 나가는 제 옵션을 좀 하다 보면 차 가격이 2천만 원 가까이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차는 모닝이나 레이가 조금만 가격이 올라가면 뒤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고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죠. 1740만원짜리 경차가 드럼 브레이크를 쓰고 있으면서 뒷바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저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이 캐스퍼만 놓고 보자라고 하면 운전 자세 나쁘지 않습니다. 운전 자세 나쁘지 않고요. 근데 오랜 기간 앉았을 때는 상당히 좀 피곤하고, 운전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레이는 사실 좀 앉아있으면 되게 허리 아프거든요. 얘는 사실 허리 아프거나 그런 거 없고, 모닝은 사실 또 앉아있으면 굉장히 피로감이 좀 빨리 오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얘가 아무래도 댐퍼가 좀 좋아져서 하체가 짱짱해지면서 좀 더 강한 댐퍼를 써서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피로도는 좀 덜하고요. 인체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앉았을 때 아주 낮지도 않고 레이처럼 높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높이에, 핸들도 약간 뭐 전기차 비슷한 느낌. 핸들이 사실 괜찮거든요. 현대마크를 뺀 건 아마도 현대자동차 스스로가 현대마크를 넣는 게 쪽팔려서 뺀 것 같아요. 이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자동차 브랜드에 자기네 회사 마크를 빼고 만들 정도로 이렇게 자기네 브랜드를 쪽팔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핸들은 가로로 쫙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시그널 스위치도 그렇고, 요 창문에 있는 스위치들, 그 다음에 도어 이거 여는 거, 그 다음에 미션에 요걸 뭐 시프트 레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조장치,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스마트 A200을 깔아놨기 때문에, 또 스마트 A200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하이 구글 티맵 틀어줘. 이게 또 이런 작은 차에서는 구글이 내 목소리를 헤이 구글 티맵 틀어줘. 티맵 틀어줘. 야, 여자 목소리가 나오지 남자가 나오고 그러니. 아리야, 한림 휴먼타워 첫 번째 장소로 가자. 한림 휴먼타워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수도권제 일순환 고속도로 흥안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이제 좀 조용하고 있어봐.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내비를 볼 수 있는 이 센터 모니터는 사실 그렇게 뭐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좀 싼 거를 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체 패키지는, 물론 요것도 옛날에 현대기아가 쓰던 구형의 하이패스인데, 지금은 이제 좋은 차들은 요거 안 쓰죠. 요거 완전 구형으로 돼서 굉장히 악성 재고인 것 같은데, 이 캐스퍼에서 악성 재고떨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는 어쨌든 하이패스가 있어서 편하고,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이 컵홀더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납 공간이 저 핸드폰이나 저런 걸 놨을 때 여기가 딱 이렇게 홀드가 되는 건 아닌데, 좀 이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컵홀더도 이쪽에 놓은 게, 이 의자가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접어지고, 얘를 이렇게 딱 제끼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어 레버도 앞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뻥 뚫리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 여자친구가 타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뻥 뚫리면은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가, 성공학적인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여자친구와 함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계기판의 위치, 근데 사실 계기판이 그 아날로그 메다가 없이 이 숫자로만 나는 그래서 이게 선택사형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RPM 게이지가 너무 좀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잘 안 들어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이제 엔진이 없다 보니까 쭉 달릴 때 보면 RPM이 쭉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RPM이 쭉 올라가는데, 지금 5,000 정도 갔으면 RPM이 많이 올라간 건데, 숫자로 5.3, 5.2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내가 엔진 회전수를 많이 높였다라는 그 주의가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건 좀 안 좋아 보이고, 나머지 주행 정보라든가 뭐 연료 뭐 이런 것들은 괜찮게 해놨고요. 송풍구의 위치도 괜찮고,
사이드미러도 크지 않은데 잘 보입니다. 되게 잘 보이고, 앞창문이나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뒤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 성공학적인 거 외에 인체공학적으로 차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상당히 되게 잘했어요. 저는 이 부분 되게 칭찬해 주고 싶고요. 품질 자체에서 느껴지는 만족도가 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가격 패키징이 잘 돼서 나왔으면, 제가 라이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광주형 일자리 공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부 지원금,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공장이 운영되고,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3,000대인가? 그런 되게 낮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의 일부 어떤 생산직의 연봉에 비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전략이 많이 되는 걸로, 국가 지원금도 많고 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차값이 무지하게 비싸죠. 제가 라이브에서 비교했듯이 레이나 모닝이나 스파크에 비해서 월등히 얘가 차값이 비싸요. 그것도 그럴 것이 깡통 자체 가격이 일단 비싸게 스타트가 되고, 안전에 관련된 옵션을 넣게 되면 나는 그냥 좀 저렴한 모델에 안전에 중요한 요거만 넣고 타겠다 라고 했더니, 그럴 거면 위급으로 가야 돼. 왜냐면 위급으로 갔을 때 얻어지는 휠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차값이 1,800~900이 되는데, 그렇다고 얘에 들어가 있는 안전에 대한 옵션들이 실제로 안전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전자장비에 관련된 거고, 크루즈 컨트롤이나 후측방 경고등 같은 게 실제로 안전하고는 그렇게 크게 면밀하게 작동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라면 에어백이라든가 ABS라든가 차체의 구성이 좋아야 되는 거지, 그런 전자장비 때문에 사고를 막는다, 그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나는 이게 경차라고 하기에는, 얘가 가장 많은 주력 출고가 1,800~900이 많다라 그래요. 그 가격이면 나는 배뉴 사라는 거지. 하지만 이제 경차에서 오는 혜택이 있죠. 고속도로 통행료,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연간 자동차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걸 면밀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경차를 타면서 얻어지는 혜택이 연에 얼마냐? 영업으로 죽어라고 뛰는 분들이 연에 한 200 정도 경차의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근데 그 정도 뛰려면 이제 죽기 아니면 살고 이 차를 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경차를 탔을 때 얻어지는 연간 혜택이 한 달에 세이브 금액이 한 10만 원 내외에 세이브가 되고, 그런 게 아닌 세컨카 개념으로 타면서 와이프가 타고 부모님이랑 같이 타면 월에 세이브되는 금액이 한 5~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연간 60만 원씩 5년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면 5, 6, 30. 그러면은 한 300만 원 세이브 되니까, 그럴 거면 더 안전하고 엔진 출력이나 가용 범위에서 더 확실한 배뉴를 사는 게 나는 월등히 더 뛰어나다. 아니면 아반떼로 가는 게 100% XM3나 이런 걸로 가는 게 100% 맞고, 아닙니다, 노 사장님. 저는 경차 혜택을 무조건 받아야 되면 그럼 무조건 경차 사야 돼요. 근데 레이나 모닝에 비해서 캐스퍼가 제가 지금 며칠째 타고 있거든요. 지금 미쳐버릴 정도로 몸이 피곤하면서도 타고 있는데, 레이나 모닝에 비해서 확실히 덜 피곤한 건 확실해요. 댐퍼의 구성이, 주행 세팅이 레이나 모닝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고요. 근데 이 3기통의 엔진 진동, 물론 얘네가 알루미늄을 어떻게든 조금 더 쓰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엔진 진동은 피할 수 없고, 요거는 이제 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면밀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래도 괜찮으니까 사세요 안 사세요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경차의 혜택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주행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경차를 사야 되고, 그럴 거면 레이나 모닝에 비해서는 캐스퍼가 나는 완성도가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캐스퍼를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옵션을 많이 주고 1,800~900까지 가서 사야 될 거면 차라리 경차 혜택으로 얻어지는 그 부분을 나의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걸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메뉴로 가는 게 맞고, 아니면 XM3나 많잖아요. 티볼리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는 게 나는 맞다라고 보고, 경차를 꼭 사야 되면 나는 캐스퍼는 추천을 합니다. 얘는 몰아보면 몰아볼수록 하체의 구성과 조립 품질, 그 다음에 내가 타면서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경차치고는 우리나라의 기술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이걸 만들면서
기아의 모닝과 레이의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타면서 이런 소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 이 정도면 가격에서는 내가 존나 후드러 까겠는데 완성도를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캐스퍼를 잘 만든 게 맞아요.